저의 이제 40대, 저 욕심도 많기 때문에 잔다르크처럼 이제 이 삶을 욕심껏 살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 미션들을 잘 클리어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박정현 노무사입니다. 주제가 나의 일, 나의 현장, 그곳에 내가 있다, 일터에 대한 얘기니까요. 노무사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제를 하나 정의해서 왔는데요. 노동법 하는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일터. 이런 주제를 한번 제가 준비해온 것들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이게 좀 창피해요. 이게 자격사들의 자기소개는 뭐 대학교 어디 나왔고 이게 타이틀로 점철된 이런 건데요. 뭐 이런 거 말고요. 저는 올해 18년 차 노무사입니다. 이제 노동법 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노동법이 조직과 또 관련된 그런 법이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좀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한전에서 한 9년여 있었고요. 나머지 시간은 이렇게 필드에서 노무사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진솔한 저의 소개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저의 현안, 고민거리들이거든요. 뭐냐면 일단 저는 전생에 그렇게 바르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들만 둘인데요. 이 16, 13살 이 아들들이 이제 요즘 게임에 미쳐가지고 학원을 안 가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땡땡이. 얘들을 소환해서 다시 뱃속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이제 막 복장이 터지는데요. 엄마는 또 너무 세상 열심히 이 학원비 벌어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괴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이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8년 정도 노무사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지금 아직도 직원도 월급 주기 바쁜 한 달 살이 인생이긴 하지만 또 28년이라는 그 시간의 무게 속에서 내가 노무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나의 역할에 대한 것들도 조금씩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제가 이제 이 필드를 보니까요, 일터를 바라보니까요, 이런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일단 그 일터에는 두 대립 당사자가 있죠. 이제 사장님, 사용자랑 근로자, 직원들이 있는데요. 먼저 사장님들은 이제 골프장에서 그 속내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 다들 하나같이 뭐라 하시냐면 한국에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야, 노동법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사업을 못하겠다. 예전에는 뭐 세무조사 뭐 이런 거, 검찰조사 이런 것만 어려우셨는데요. 이제는 막 나가면서 직원들이 꼰질러가지고 지도점검 나오고 막 진정, 막 근로감독 뭐 이런 거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면서 이 신조어거든요.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죠. 기업인의 4대 그랜드 슬램. 요거 노동부 진정 근로감독이 들어갔다는 거. 어쨌든 만만치 않고요. 실제로도 최저임금이 저희 17, 18년 때 30% 오른 거 아시죠? 16.4, 10.9%.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자들은 뭐 편안하냐? 최저임금 그렇게 많이 올랐으니까요. 막 살림살이가 그만큼 막 40%, 50%더 낮았어야 맞는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 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너무 힘들대요. 저희가 이제 근로자 사건 할 때 근로자분들 만나면 다들 너무 힘들다. 이런 고충들을 얘기하는데 저 여기 중에서 저는 지금 이분 여성이시잖아요. 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볼까 합니다. 예. 뭐 굉장히 보기 싫은 장표들이 쭉 펼쳐지는데 그 일터에 여성들의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졌죠. 이거는 뭐 그래프로만 봐도 아주 미비하긴 하지만 우상향의 아름다운 그래프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기업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여성들의 뭐 사회 경제 참가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양양재호님도 계신데 저희가 지금 여가부랑 같이 3년째 성별균형 포용성장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리는데도 올해 구미산단에서 25개 기업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요. 무료로 해준데도 손을 안 들어요. 관심이 없거든요. 다른 현안들도 많은데 막 아직 뭐 근로시간 뭐 다른 이슈들도 많은데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게 중요하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혹시 의원님 아직 남아있는 삼성전자 후배 구매공장 있으시면 조금 소개 좀 잘해드린다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2018년도부터 논문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여성 고용 채용해라 그러면 막말로 씨알도 안 맥히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성과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요. 2019년도에는 골드만삭스에서 위멘노믹스라는 5.0에서 요거 잘하면 니네 GDP 14%나 올릴 수 있어.
심지어 니네 한국 이거 꼴찌지? 이거 잘하면 니네 한일전례만 그렇게 목숨 걸지 말고 GDP도 일본 따라잡을 수 있어. 이런 결과들을, 좀 유명한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우상향으로 경쟁률이 높아진 거는 좋은데요. 실제 그 비율들이 비정규직에 좀 치중되어 있다라는 또 이런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요. 굉장히 친한 대학 선배님이신데 되게 유능한 커리어 어머니였거든요. 재무. 근데 애들을 봐줄 수가 없어서 잠깐 집에서 쉬셨다가 이제 40대가 돼서 복귀를 하려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40대 여성이 일터에 복귀할 때 할 수 있는 일은 2개밖에 없다. 패션 아니면 영업. 영업도 여러 가지가 있죠. 땅도 팔 수 있고 보험도 팔 수 있고 이런 거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씁쓸했는데 이렇게 이제 경력 단절이라는 게 일터에 복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장애물이 되는지를 또 이런 그래프로 우리가 단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리천장지수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이제 너무 잘하니까요. 저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 게 되게 좋고 자랑스럽거든요. 제 성격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한다면 하고 안 할 건 말고 할 건 확실하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유리천장지수 꼴등, 1등. 할 거면 확실히 뭐 이렇게거든요. 9년서 우리 꼴찌거든요. 이런 슬픈 지표들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전 이제 여기서 분노하죠. 실은 제가 여성가족부 자문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관련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면은 다들 조금 이상하게 보세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받고 이런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계속 당신 페미니스트세요?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솔직히 저는 법학, 노동법 박사 수료한 사람, 페미니즘 잘 모르고요. 뭐 꼭 그거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단 이 숫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2021년 대한민국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근로기준법 보면 동일노동 똑같이 일하면 똑같이 월급 줘라라고 분명 써 있는데 똑같은 일을 남성이 100을 했을 때 여성이 무려 40% 가까이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돈을. 아직도. 네. 뭐 이대로라면 여성 근로자들은 일하다가 2시 반이면 짐 싸고 가야 돼요. 월급 그만밖에 안 주니까. 근데 뭐 우리 그렇게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슬픈 숫자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공기업 출신이니까 공공부문 일도 많이 하고 아이 둘 낳아서 키우면서 스스로 진짜 느꼈던 고민, 고충들이 많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성가족부 뭐 아이돌 보험 사업이라든지 다문화 방문교사들, 방문 매뉴얼, 물론 무료로 만들어 드리진 않았지만 다 저희 법인에서 저희 노무사님들이 이런 일들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저의 주요한 업역이 하나 보태진 거죠. 여성노동 법률에 대한 거. 솔직히 여기도 스튜디오 안에 남성분들도 있지만 이게 내가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요. 또 그 세계를 모르니까. 또 뭐 갑자기 뭐 여성노동법률은 생뚱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성 노무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제 어떤 미션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면 저희 집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막 성별 균형한 그런 민주적인 집일 것 같지만 저는 제 일터가 지금 여의도인데요. 여의도 제1빌딩에서 8시에 출근해서 밤 9시 50분에 퇴근하거든요. 무려 14시간을 있어요. 이렇게 일을 하고 또 목동으로 애들 픽업을 가요. 애들 아빠는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애들 아빠는 애들을 강하게 키워야 되니까요. 뭐 픽업 같은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철 타고 거기까지 간 것도 미안한데 엄마가 데리러 갈 수 있으면 가야 되지 않냐 이게 또 제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네는 그 녹색 어머니를 다 동네마다 좀 룰이 다르잖아요. 저희는 뭐 일하는 엄마 봐주는 거 없어요. 무조건 전교생 엄마들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는 그런 강력한 룰을 가지고 있는데 두 아이를 다 키우면서 단 한 번 아빠가 했어요. 어제 제가 아침 9시부터 강의가 있었는데 경기도 광주였어서 어제 막 되게 역사적인 날이다. 뿌듯했는데 왜 녹색 부모가 아니라 녹색 어머니일까? 뭐 어쨌든 저희 집 안에서의 이퀄티는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잘해보자. 왜냐면 제가 굉장히 마이너한 사람이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전 집이 전남 광양이에요. 나는 광양읍 칠성리에서 곱게 커서 대순천여고 44회 학생회장을 여기만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런 저의 프라이드 때문에 결혼을 한번 디나이 당한 적이 있어요. 그 부모들이 전라도 며느리 안 된다. 근데 알고 봤더니 동생이 5이래. 무슨 6남매 드라마 제목이냐. 이러면서 한번 그 거절을 겪으면서 이 사회가 계급 사회인가? 나는 뭔가 굉장히 그런 큰 좌절을 느꼈고 또 공부 조금 더 할 걸요. 스카이도 아닌 거예요. 더 정정한 서울의 중위권 대학을 나왔고 사실 떨어졌어요.
동생이 5이니까 계속 할 수도 없어서 이제 노무사 시험을 봤어야 되고 왠지 좀 마이너하다는 느낌. 또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고. 예, 뭐 이런 느낌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제가 정책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이 많은 것들을 바꿀 수는 없죠. 없지만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더라. 아까 36.7이라는 숫자. 이거는 일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요. 노동법 하는 나. 그리고 남성 노무사님들이 이걸 관심 가질 리는 없잖아요. 예, 물론 다들 그러시지만 좀 더 내가 그분들이 못 보는 것들을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 이게 저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윤석남 하백님처럼 저의 이제 40대, 저 욕심도 많기 때문에 뭐 유관순 아까 전 뭐 잔다르크처럼 이제 이 삶을 욕심껏 살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제가 제 깜냥에서 할 수 있는 제 미션들을 잘 클리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저 하이브 대표님 저를 좀 와달라 했을 때 너무 쟁쟁한 분들의 제가 여기 서는 게 맞습니까 했는데 그래도 또 저의 이 깜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터와 관련된 주제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드려 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